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로 우리가 시장을 보통 가죠. 그런데 옛부터 이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과 지역이 만나서 서로 교류를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한국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한국어 배우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요. 두 분께서는 장을 보러 갈 때 보통 어디로 가시나요? 라카 씨? 시장 볼 때는 모르는 시장으로 자주 이용해요. 네. 채소 살 때는, 옷 살 때는 백화점 가거나 동대문에 가요. 네, 자주 다니시네요. 네. 이제 간단하고 뭐 조그만 거 살 때는 동네 마트 같은 것도 이용해요. 그러시군요. 지금 모래내 시장도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댁 근처가 모래내 시장인 것 같은데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어딘가요? 마리에 씨께 또 여쭤볼게요. 주로 이용하는 곳. 주로는 제가 시장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재래시장? 네. 네. 야채랑 고기, 물고기 그거 사러. 네. 생선 사러? 네. 시장이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을 텐데 왜 시장을 주로 가세요? 일단은 거기 마트보다 싸니까 그리고 그 물건들도 싱싱하고 또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또 그 친절한 아주머니한테 요리 비법을 또 배울 수 있으니까요. 네, 다양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죠. 오늘은 이 시장이라는 주제로 한국어를 배워보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위영 씨가 김장거리를 사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갔는데요. 시장 상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영상을 보면서 한국어를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저씨, 배추 싱싱한 것 있어요? 예, 어제 들어온 싱싱하고 속이 꽉 찬 배추예요. 이 배추는 원산지가 어디예요? 이게 바로 강원도 고랭지 배추예요. 김장거리를 장보러 오셨나 봐요. 네, 김장할 건데 배추 30포기 주세요. 다른 것은 안 필요하세요? 열무 한 단도 주세요. 열무김치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 혹시 배달도 되나요? 아유, 그럼요. 저녁 6시까지 배달해 드릴게요. 돼지고기도 세금 필요한데 어디에서 사나요? 오른쪽으로 가면 건어물 가게 옆에 정육점이 있어요. 네, 이렇게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라카 씨, 위영 씨가 지금 어디에 어떤 이유로 가 있나요? 시장에 김치 담그려고 김치거리 사러 갔습니다. 그렇죠. 위영 씨는 김장거리를 사러 시장에 갔죠. 김장의 재료를 사기 위해서 시장에 갔습니다. 그러면 마리아 씨, 지금 위영 씨는 시장에 가서 무엇을 샀나요? 배추 30포기를 사고 그리고 열무 한 단 사고 네. 또 돼지고기도 사러 갔어요. 네, 돼지고기도 사고 배추도 사고 열무도 사고 돼지고기도 샀지요. 그러면 배추와 열무는 채소 가게에서 사니까 채소 가게에서 파니까 채소 가게에서 살 수 있겠고 돼지고기는 어디에서 판다고 하던가요? 정육점. 정육점. 네, 돼지고기는 정육점에서 산다고 했죠. 채소는 채소 가게에서 그리고 고기는 정육점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대화에서 위영 씨는 장을 보러 전통시장에 갔는데요. 오늘 공부할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장을 보다 입니다. 오늘의 표현, 장을 보다. 김장거리를 장보러 오셨나 봐요. 오늘 공부할 표현, 장을 보다. 그럼 먼저 함께 따라 읽어보실까요? 라카 씨, 장을 보다. 장을 보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 마리아 씨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장을 보다. 장을 보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을 보다가 어떤 뜻인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먼저 라카 씨. 네. 채소를 사고 과일도 사고 고기도 사고, 고기도 사고. 네, 뭔가 사는 것이 장을 보다라는 뜻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 씨께서 조금 더 설명해 보실까요? 장을 보다 무슨 뜻일까요? 장을 보다는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다.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다.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을 보다라는 뜻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시장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장을 보다에서 이 장하고 잘 어울리는 표현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생각을 해볼까요? 장을 써다. 네, 장이 서다. 마리아 씨는요? 장이 연다. 장이 열린다. 열리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장을 보다, 장이 열리다, 장이 서다, 장에 가다. 이렇게 장과 어울리는 표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이 서다, 장이 열리다 라는 표현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생기다, 시장이 시작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예전에는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일장이 열리다 이렇게 표현해서 쓰곤 했죠. 집에서 기른 채소나 과일, 곡식 등 여러 가지 먹을거리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장에서 팔고 사고 했던 것이 바로 5일장이었는데요. 교통이 편리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5일장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지방에는 여전히 5일장이 남아 있고요. 또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도 특정한 요일에 장이 서고 장이 열립니다. 5일장이나 전통시장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통시장은 물건 값을 흥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심 좋은 상인들이 덤으로 물건을 더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덤을 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사람들의 정과 인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이용해 보신 소감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라카 씨? 시장에 가면 이제 이거 다 이제 끝났다. 좀 더 싸게 사가지고 가라고. 근데 재미있어요. 네. 여러 사람도 만나고. 문 닫기 직전에 또는 물건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그냥 에이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죠. 그러면 마리아 씨는 어떻습니까? 주부여서 더 많이 시장에 가실 것 같은데요. 더 자주? 네, 더 자주 가고 또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편해요. 한국 시장이. 왜요? 왜냐하면 여기 성질도 해요. 뭐 생선 사면 머리꼬리 잘라주세요라고 하면 또 하고 또 닭을 사면 이렇게 잘라주세요. 뭐 닭도리 단으로 잘라주세요. 너무 편해요. 우즈벡에서 그냥 손질 집에서 다 가서 하는 거예요. 네. 생선도 손질해주고 닭고기도 손질해주고 훨씬 더 편안하게 네. 주부 입장에서는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전통시장을 좋아하는 이유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장보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익혀볼까요?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1. 채소 가게 2. 과일 가게 3. 정육점 4. 생선 가게 5. 건어물 가게. 네, 함께 보셨는데요. 그러면 채소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한번 골라보실까요? 라카 씨가 먼저 골라보실까요? 당근, 호박. 당근하고 호박을 채소 가게에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이번에는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마리아 씨?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랑 바나나를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과와 바나나를 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육점에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한번 골라볼까요, 라카 씨? 닭, 고기. 고기. 닭과 고기. 네, 닭과 고기 이렇게 골라주셨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생선 가게로 가볼까요? 생선 가게에서는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마리아 씨? 생선 가게에서는 생선이랑 오징어를 살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선과 오징어를 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건어물 가게에서는 무엇을 살 수가 있을까요, 라카 씨? 김과 북어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린 북어와 김을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채소, 과일 가게, 생선 가게는 그래도 좀 익숙한데요. 정육점과 건어물 가게는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육점은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고기를 파는 가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어물 가게는 생선이나 조개 등 말린 것을 파는 곳입니다. 정육점과 건어물 가게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오늘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과 비교해서 인도의 시장, 우즈베키스탄의 시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먼저 라카 씨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는 채소 시장은 아예 따로 있어요. 정육점은 아예 가까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채식주의자가 많아서 그 야채를 있는 시장에는 야채만 있고 고기 있는 데는 고기만 따로 있어요. 네, 인도에 가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즈베키스탄의 시장은 어떻습니까? 우즈베키스탄 시장에서는 뭐 야채랑 과일 좀 따로 있어요. 여기는 뭐 야채 팔고 과일 팔고 고기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섞어 묶어서. 있지는 않아요. 네, 네. 한국처럼 여긴 과일 야채 또 여기 고기 또 과일 야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네, 재미난 문화들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번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되는 단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영상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에서 배추를 샀는데요. 얼마나 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30포기. 네, 30포기, 30포기. 네, 배추 30포기를 샀지요. 배추를 셀 때 이렇게 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그 단위를 세는 단위가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포기는 뿌리를 단위로 한 풀이나 배추를 셀 때 쓰는 단위입니다. 배추 30포기, 배추 5포기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여서 쓰시면 되겠는데요. 포기 외에 단위를 세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먼저 열무를 세는 단위가 나왔습니다. 두 분 기억하세요? 열무를 어떻게 셌나요? 한 단. 한 단. 금방 알고 계시네요. 열무 한 단. 한 단. 네, 이렇게 열무 한 단에서 단이라는 것은 채소의 묶음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채소 한 묶음을 한 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세는 단위가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돼지고기는 어떤 단위로 세나요? 근. 세근. 한 근, 두 근, 세 근.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한 근, 두 근, 세 근 이렇게 세는 거죠. 이 근이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고기 한 근의 무게는 약 600g이고요. 과일이나 채소의 무게를 잴 때 한 근은 375g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열무 한 단, 두 단, 돼지고기 한 근, 두 근. 라카 씨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열무 한 단, 두 단. 돼지고기 한 근, 두 근, 세 근. 네, 마리엘 씨도 한번 세어볼까요? 열무와 돼지고기. 열무 한 단, 두 단, 돼지고기 한 근, 두 근,
세근. 네,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세는 단위를 이용해서 함께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포기, 뿌리를 단위로 한 풀이나 배추를 세는 단위입니다. 단, 뗄나무, 채소 따위의 묶음입니다. 근, 무게의 단위입니다. 한 근은 고기 600g, 과일 채소는 375g입니다. 모, 두부나 묵 따위를 세는 단위입니다. 송이, 따로따로 달린 한 덩이의 꽃이나 열매 등을 세는 단위입니다. 학습 정리. 장, 많은 사람이 모여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집에서 직접 가꾼 채소를 장에 내다 팔았다. 정육점,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고기를 파는 가게입니다. 어머니는 정육점에서 저녁에 먹을 삼겹살을 사오셨다. 건어물, 생선이나 조개 등을 말린 것입니다. 우리는 말린 생선 같은 것을 파는 건어물 시장을 구경하였다.